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오늘은 토트넘 대 에버튼 경기의 간단 프리뷰입니다. 우선 통계 사이트 옵타에서 계산한 이번 경기 승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의 승률이 56.2%, 반대로 에버튼이 승리할 확률은 18.7%, 그리고 두 팀이 승점 1점씩 나눠 가질 확률을 25.1%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토트넘은 최근 2경기에서 승리해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강팀 뉴캐슬을 4대1로 대파했고 비수마가 퇴장당했음에도 노팅엄 원정에서 0대2로 승리했죠.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7경기를 치르면서 총 4번의 레드카드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21-22, 22-23 이렇게 이전 2번의 시즌을 합친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토트넘이 이것보다 더 많은 퇴장을 받은 것은 08-09 시즌 5번의 레드카드라고 하네요. 많은 징계 문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비수마와 우도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퍼스의 감독은 부상으로 노팅엄전에서 뛰지 못했던 지오반니 로셀소의 복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노팅엄전에서 머리 부상을 입어 교체 아웃되었던 브레넌 존스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부재 중인 현재 데안 쿨루셉스키는 최근 몇 주 동안 토트넘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노팅엄을 상대로 히샬리송의 선제 결승골을 어시스트했고 두 번째 추가골까지 득점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22년 2월 토트넘에서 데뷔한 이래로 5번의 경기에서 득점과 어시스트를 모두 올렸는데요. 이것은 팀에서 6번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많은 기록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공격 관여도가 높은 선수가 쿨루셉스키입니다. 그는 모하메드 살라와 같은 기회 창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승점 10점을 삭감당한 에버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승점 16점으로 강등권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만약 승점 삭감이 없었다면 그들의 순위는 승점 22점의 첼시를 밀어내고 리그 10위에 안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버튼은 지난 4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고 놀라운 점 2가지는 그 모든 경기가 클린시트였다는 것과 그 중에는 뉴캐슬과 첼시 같은 강팀들도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버튼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카라바오컵에서 풀럼과 만나 90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입은 치명적인 데미지는 체력적인 소진과 더불어 경기를 더 유리하게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간에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 더불어 페널티킥에서도 승리를 눈앞에 두었지만 최종 키커의 실축으로 결국 패배했다는 점에서 팀의 상승세 분위기가 많이 꺾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번리전에서 현재 션다이치 감독의 주요 득점자인 압둘라의 두크레를 햄스트링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그는 현재 리그 6골을 기록해 득점 순위 공동 12위에 올라 있는데요. 그가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무서운 공격수는 남아 있습니다. 등번호 7번의 왼발잡이 드와이트 맥닐은 최근 4번의 리그 출전에서 2골 2개의 도움으로 총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라는 무서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션다이치 감독이 에버튼에 부임한 이래로 맥닐은 총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에버튼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현재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두크레 뿐입니다. 물론 에버튼에는 도미닉 칼버트 루인이라는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부진한 상태고 약 2달 전인 10월 말 웨스트햄전에서의 득점이 마지막입니다. 오히려 교체로 출전하고 있는 베투가 지난 4경기에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디네스에서 넘어온 이 스트라이커가 에버튼에게는 어쩌면 더 좋은 공격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방심해선 안 되는 것은 점유율입니다. 토트넘은 주로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시키는 팀이죠. 그런데 에버튼이 이번 시즌 승리한 총 8승은 전부 점유율의 절반이 안 되는 50%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승리를 따낸 것입니다. 이 기록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어주고 승리한 기록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의 기록입니다. 토트넘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게는 에버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존재합니다. 그는 바로 친정팀을 상대하는 히샬리송이죠. 게다가 히샬리송은 토트넘으로 이적해 처음 39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넣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최근 션다이치의 에버튼이 연속 클린시트를 이어오고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반대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닭공팀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총 29번의 연속된 경기에서 계속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가장 긴 연속 득점 행진이라고 합니다. 픽포드 골키퍼가 클린시트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여간 잘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21번의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10승 10무 1패로 단 한 번만 패배했고 에버튼뿐만 아니라 감독인 션다이치도 토트넘 원정에서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는 2017년 8월 웸블리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 토트넘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6경기에서 5패를 당했습니다. 그가 번니의 감독이었을 때에는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2경기 도합 9골의 실점을 했기 때문에 감독의 상성은 매우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노팅엄, 뉴캐슬, 첼시, 번니를 꺾은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인 197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5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은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두 시즌인 21-22와 22-23 시즌 동안 런던 원정 13전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5무 8패를 기록했던 대런던 약체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런던에서 가졌던 3번의 원정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스퍼스는 선제골을 넣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에버튼이 선제 실점을 한 경기에서 따낸 승점은 단 3점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고 역전패를 당한 경기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경우 득점을 하게 된다면 11골로 이번 시즌 득점 순위에서 살라와 공동 2위에 잠정적으로 오를 수도 있게 되고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5개로 리그 공동 8위, 팀에서는 메디슨 포로와 함께 1위, 역대 기록에서는 알렉산더 아놀드를 잠정적으로 제치고 28위의 앤디 로버슨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